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출장을 와서 서울에 살고 있는 대구 소년이랑 만나가지고 안 그래도 서울에 와서 컨텐츠를 하나 하고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미세먼지 나쁨 경보인가? 그게 매우 나쁨이 떠가지고 네. 빨리 찍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부터 찍고 싶었던 건데 사진을 찍으면서 아웃포커싱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진을 찍다 보면은 그리고 SNS에서 사진을 보다 보면 이거 예쁘다 하는 사진이 보통은 아웃포커싱이 들어간 사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카메라를 사게 됐고 카메라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웃포커싱을 넣으면서 사진을 찍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그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사진을 찍으면서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하면 더 잘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좀 덜 들어가죠. 이런 비교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델 아닌 모델을 섭외를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웃포커싱이 들어간 사진을 찍으려면 사람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찍을 그게 많이 없었어요. 오늘 꼭 이 컨텐츠를 찍고 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웃포커싱 사진을 찍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카메라에서 F값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 안에 보면은 셔터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조리개 값을 조절할 수 있고 ISO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F값의 숫자만 변경해주면 아웃포커싱이 제대로 들어간 사진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 F값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되고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웃포커싱이 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아웃포커싱 사진을 찍고 싶을 때는 F값을 내려서 찍으면 되고요. 배경을 찍거나 인물과 배경과 한 번에 다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F값을 높여서 촬영을 합니다. 근데 F값을 낮추면은 조리개 구멍이 넓어져요. 그래서 빛을 많이 받게 되고 F값을 적게 하면 구멍이 작아지기 때문에 빛을 그만큼 적게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 아웃포커싱에 관한 얘기만 할 거니까요. 제가 셔터 속도, ISO, 조리개 값에 대한 이해 영상은 업로드를 한 적이 있으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꿔서 바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조리개 값을 변경하면서 찍을 거예요. 지금 이쪽에 모델이 앉아있고 제가 렌즈는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50mm f1.8 렌즈로 촬영을 할 겁니다. 자, 세팅은요, 조리개 우선 모드로 조리개 값을 1.8에 두고 저기 있는 사람을 한 장 찍을 거예요. 일단은 바로 한 장 찍어 볼게요. 자, 하나, 둘. 조리개 f1.8에 50mm로 이 거리에서 찍었을 때는 이 정도의 아웃포커싱이 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리개 값을 제가 7.1로 변경을 하고요. 똑같이 조리개 우선 모드로 해서 다시 사진을 한 장 찍어 볼게요.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얼핏 봐도 뒤쪽에 있는 조명들이 보케가 일어난 게 보이고 보케가 없어지고 조금씩 저기 있는 글씨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처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아웃포커싱을 하려면은 내 카메라에서 F값, 조리개 값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내 렌즈에서 최대한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리면 돼요. 근데 보통 사용하시는 번들 렌즈는 2.8이나 1.8까지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렌즈를 사용을 하거나 렌즈를 따로 구매를 해서 적어도 조리개 2.8까지 밝아지는 렌즈를 사용해서 아웃포커싱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웃포커싱 사진을 찍고 싶은데 잘 안 되셨던 분들은 일단 내 렌즈가 조리개가 얼마까지 숫자가 내려가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의 답을 찾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돌아다니면서 조리개값만 변경한 사진들 전후를 몇 장 더 보여드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근데 마스크 쓰니까 너무 찌질해 보이는데 명호? 이거 봐.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근데 동묘공원 이게 뒤쪽에 있는 거 같아. 뒤쪽에 있는 혼자가 편해 아니 플라하요. 자 일단은 동묘공원에 거의 다 왔으니까 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웃포커싱을 해서 사진을 찍는 방법은 바로 광각단으로 찍는 것보다는 망원단으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우리가 넓은 배경을 담기 위해서는 광각 렌즈를 사용을 하고 멀리 있는 것을 조금 가까이 담기 위해서는 망원 렌즈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아웃포커싱에 조금 더 유리한 사진을 찍으려면 광각보다는 줌 기능이 있는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하면은 조금 더 극대화된 아웃포커싱으로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리기 2.8로 찍으면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광각으로 찍는 것보다 망원으로 찍으면 아웃포커싱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리개 값을 낮추고 그리고 망원 렌즈를 사용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1번, 2번을 활용을 한다면 조금 더 극대화된 아웃포커싱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바로 촬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묘공원으로 왔는데 얘도 서울 사람이 아니라 대구에서 이제 막 올라온 애라서 밤에 어떻게 밝은 곳이 있고 이런 사이트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동묘공원 일단 문이 닫혔고 이미 온 거 어떡하냐, 여기서 담고 가자 해서 카메라에 외장 플래시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빛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24mm로 조리개 2.8로 해가지고 찍을 거고요. 그리고 70mm로 같은 크기로 사진을 찍어 볼 겁니다. 거기서 아웃포커싱의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24mm로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고, 자 하나, 뒤로 가서 70mm로 비슷한 크기로 다시 한번 담아 볼게요. 자 하나, 이게 현재 70mm로 담은 사진입니다.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조리개 값은 같아요. 무조건 조리개 값만 같다고 아웃포커싱이 잘 되느냐도 아니에요. 낮은 조리개에 망원까지 겹쳐서 찍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아웃포커싱 사진을 조금 더 잘 찍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제가 조금 더 돌아다니면서 24mm로 찍은 사진들 그리고 70mm로 찍은 사진들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앞에 고양이가 있네요. 70mm입니다. 2.8 200mm입니다. 저 환경이 너무 많이 안 좋네요. 제가 원래는 일찍 맞춰가지고 낮에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수업 들을 게 있었는데 그게 9시에 끝났어요. 내일은
부산으로 가야 돼서 오늘 그래도 찍자 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안 좋대요. 제가 모델도 안 좋고 하여튼 제가 샘플 사진을 더 많이 찍어서 대구나 부산의 샘플 사진을 더 많이 찍어서 이 말이 맞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방법은 가까이서 찍는 거예요. 아웃포커싱을 하려면 가까이서 찍으면 아웃포커싱이 들어간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촬영은 아웃포커싱이 잘 일어나지 않는 광각단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조리개는 제가 팔로 맞춰 놓을게요. 그러면은 아웃포커싱이 더 안 들어가는 상황이 오겠죠. 왜냐면은 조리개 값이 낮아야 아웃포커싱이 잘 되고 광각보다는 망원단이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데 지금은 광각단에다가 조리개도 8까지 맞춰 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가까이서 찍으면 다 선명하게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뒤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제가 광각이랑 조리개를 6, 8로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뒤쪽에 있는 배경이 아웃포커싱이 살짝 들어간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때까지 1번, 2번,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리개를 낮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광각보다는 망원에 설정을 하고 그리고 좀 가까이서 찍으면 아웃포커싱은 더욱더 도드라지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설정을 다시 잡아가지고 살짝 망원으로 바꿔놓고 조리개도 낮춰놓고 가까이서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조리개는 제가 2.8로 설정을 하고요. 50mm에서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까이서요. 하나, 둘. 이처럼 보시면은 살짝 망원단인 50mm 그리고 조리개 2.8로 설정을 하고 조금 가까이서 찍었더니 아까의 사진보다는 조금 더 아웃포커싱이 잘 들어간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배경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지금 바로 뒤에 벽이 있죠. 얘는 조리개를 낮게 설정을 하고 망원을 설정하고 그렇게 해도 아웃포커싱이 제대로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를 저쪽 뒤쪽으로 줘버리면 아웃포커싱이 조금 더 잘 들어옵니다. 제가 바로 촬영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직광으로 놓고요. 아웃포커싱이 잘 들어가게끔 40mm에서 조리개는 2.8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하나, 둘. 조리개를 밝게 하고 어느 정도 가까이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빛 조절을 하기 위해서 ISO만 조절을 하고 나머지 화각이라든지 조리개는 건들지 않고 뒤에 배경이 있는 쪽으로 보내서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뒤에 배경이 약 한 10m 정도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설정으로 제가 한번 담아 볼게요. 하나, 둘. 이처럼 같은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바로 벽이 있었을 때, 벽이 없었을 때 아웃포커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죠. 자, 여기서 한 가지의 팁을 드리자면 뒷배경이 멀리 가야 되는 건 맞아요. 배경이 가까이 있으면 아웃포커싱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뒷배경이 지금처럼 하늘밖에 없다, 아니면은 제품 촬영을 하는데 배경지밖에 없다 싶을 때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조리개를 f1.2까지 낮춰도 아웃포커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웃포커싱이 조금 더 극대화되게 찍으려면 뒷배경에 흐리해질 물체를 둬야 됩니다. 지금 저기 뒤에 뒷 건물이 보이시죠? 여기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 뒷배경이 흐려진 게 보이실 거야.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앞쪽에 내가 물체를 갖다 놓는다. 여기 앞에 자동차 보이시죠? 하나, 둘. 그러면 자동차가 흐려지고 저쪽 뒤쪽 건물이 흐려지고 여기 앞에 있는 감나무가 선명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웃포커싱 사진을 찍기 위해서 뒤에 배경을 멀리 떨어뜨린다 그래도 하늘이나 아무 무늬가 없는 흰색 배경이거나 뭐 회색 배경이거나 그러면은 조리개를 밝게 해도 아웃포커싱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찍고자 하는 곳 뒤에 흐려질 무언가를 갖다 놔야지만 아웃포커싱이 조금 더 극대화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촬영을 하시면은 마음에 드시는 아웃포커싱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낮은 조리개 값으로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광각단보다는 망원단으로 설정을 하고요. 멀리서 피사체를 찍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촬영을 하고요. 피사체 뒤로 배경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이렇게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1번, 2번, 3번, 4번을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만 해준다면, 그리고 렌즈만 좀 더 잘 받쳐준다면 누구든지 쉽게 아웃포커싱이 들어간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아웃포커싱이 안 되는 이유는 번들 렌즈로는 아웃포커싱이 들어간 사진을 찍기 힘들어요. 그래서 단렌즈, 조리개가 1.2, 1.4, 최소 1.8까지 내려가는 렌즈를 사용을 하거나 망원 렌즈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물 렌즈용으로 조리개 값이 조금 낮은 50mm f 1.8, 1.4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망원 렌즈 70mm, 200mm 이런 망원 렌즈를 인물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인물을 찍을 때 아웃포커싱이 들어간 사진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오늘 영상은 아웃포커싱이 들어간 사진을 말씀드리기 위한 영상이고, 아웃포커싱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더 예뻤을 텐데 하는 사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알아두시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예쁜 아웃포커싱 사진을 찍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는 제가 이때까지 찍어왔던 인물 사진 중에서 아웃포커싱이 좀 들어간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12월 달에 필리핀을 가야 됩니다. 한 달 정도 필리핀을 갔다 오고, 그 다음으로는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해요. 부산에서 일을 하게 돼서 한 2월, 3월 달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영상을 올리겠지만 너무 바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부산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매일 마치거나 쉬는 날이거나 그때는 정말 열심히 영상 촬영을 해서 영상을 저번처럼 꾸준하게 올릴 생각입니다. 요즘에 영상을 너무 못 올려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필리핀 가기 전까지, 다리 아파라. 필리핀 가기 전까지 제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티 쇼트의 우찌였고요. 다음에도 신박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우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하루 좀 더 네 머리 안 나오잖아. 그래. 제가 오늘 촬영을 했는데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재밌었습니다. 모델이 별로 안 좋아서 예쁘게 안 나온 것도 맞아요. 제가 많이 어색하고 좀 그렇네요. 무튼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 썼다고? 오늘 교통비 한 12,000원 정도 썼습니다. 아니 영상 찍으니까 왜 이렇게 순해지는데? 연예인 된 기분이네요.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내가 찍고자 아니 여기로 와봐라.